문화현상의 철학적이에 문명특급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주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주의 발표를 맡게 된 디자인 영상학부 김민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주의란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 사회적인 안 좋은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철학자들이 만든 사상입니다. 사회주의는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회주의의 발단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고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제, 복지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노동 대비 매우 적은 임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대표적으로 로버트 오웬, 생시몽, 샤를 프리에입니다. 생시몽은 당시 차별받던 노동자 계급도 인권을 중시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얘기했으며, 로버트 오웬은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로서 평등한 보수와 평등한 노동 시간을 통해 사회가 활기가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샤를 프리에는 정부라는 기관 없이 조직으로 묶여 평등하게 재화를 분배하여 불평등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인권, 즉 페미니즘의 시초인 존재이고, 불평등으로 인해 교육받지 못한 아동은 부모님과 같이 낮은 계급이 되기 때문에 아동교육에도 얘기를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공산적 사회주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게 사회주의의 틀을 마련한 카르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이들은 과학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으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찬성하며 많은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사회주의는 불평등으로 인한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의 목적지인 공산주의로 간다는 내용과, 이 당시에는 공장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돈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사회화해야 불평등이 사라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과학적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잡고 많은 사상이 태어났는데, 대표적으로 볼셰비즘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레닌에 의해 개발된 사상으로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을 실질적인 국가의 통치를 위해 변형시켜서 탄생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 사상을 흔히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볼셰비즘은 국가에 맞춰 변화가 일어나면서 소련은 스탈린주의,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중국은 마오주의 등 독자적인 변형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볼셰비즘으로 인해 사회주의는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시작과 틀은 자본주의의 병폐를 막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민주사회주의 사상이나 사회민주주의 사상, 수정주의는 다르지만 비슷한 사상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상도 있습니다. 이상 사회주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주의 발표를 맡게 된 디자인 영상학부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순서대로 자유주의의 기본 개념과 그 종류, 각 자유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자유주의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와 집단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유주의라는 이념 아래 많은 갈래들이 생겨났지만, 여기서는 크게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란 성별, 인종, 경제적 지위와 관련 없이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개인들은 정치와 관련된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는 이념입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들은 벤담, 로크, 밀 등이 있으며 이 중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며 정치는 다수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공리주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로크는 의회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밀은 자유론의 저자인데 여기서 그는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인 양심의 자유,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향의 자유, 정당과 노조의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는 단결의 자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자유주의입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활동에 가능한 모든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입니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의 보호, 계약의 자유, 자유무역과 감세, 규제 완화 내지는 철폐 등을 주장합니다.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은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가 있으며 그는 분업의 중요도를 피력하고 중상주의, 즉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자유시장 경쟁을 역설하였으며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인간의 노동이라 주장하는 등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앞서 말한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보다는 비교적 최근 발생한 이념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념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앞세우는데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 방임 경제, 정부 기능의 축소, 세금 감면 혹은 축소, 외환 시장 개입 금지, 규제 철폐, 재산권 보호, 자유무역, 금융시장 자유화 등의 의견을 내세워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유주의입니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념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와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자는 것이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사회적 자유주의자로 대표할 만한 인물은 레너드 호프하우스가 있는데 그는 자유방임 경제를 반대하고 자유주의는 해방적 성격을 지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주의 발표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주의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해 반론을 맡게 된 관광학부 21학번 민채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유주의에 대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개념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유주의는 본래 재산의 천부 인권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사회 간섭을 배제함을 의미하며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본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빈부격차의 문제 또한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빈부격차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근본적인 정책, 문제부터 정부가 바로잡아야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됐는가? 라는 모순이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주의로 인해 개인의 경쟁을 통한 성공은 있으나 후세를 위한 제도에 있어 불공평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가? 더 확인해 보아야 하며 빈부격차, 불공평한 정책 등 다방면적으로 자유를 쫓기 위해 여러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PPT에서 확인한 학자 벤담의 최대 다수 행복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공리주의 원칙, 정치는 다수 시민들을 위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수를 위한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깨어있지 못한 다수의 의견은 깨어있는 소수의 의견을 죽임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주의를 찬성합니다.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함 안에 태어남과 죽음까지 다 함께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며 위에서 말했듯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들을 공유, 공동 관리를 하여 해소하고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상 및 운동입니다. 경쟁 없는 사회로서 자유주의와 반대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직장과 월급을 배분하는 큰 역할을 맡음으로써 자급자족을 하는 사회입니다. 저는 제 반론 또한 자유주의 측 반론자에게 사회주의 체제를 이룬 정부는 빈부격차가 없는가? 라는 역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게 부가 쏠릴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역사의 한 일환인 저희 또한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일어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또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 뇌물 등 부에 쏠림 현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듯 저는 자유주의 또한 부패한 정부가 나라를 다스린다면 사회주의의 단점과 같이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주의가 수정주의 이념으로 변화할 수만 있다면 사회주의의 독재적인 면으로 인한 정부에게 부가 쏠릴 수 있다는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정주의란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며 혁명을 통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회주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모든 사상은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또한 단점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정한다면 더 좋은 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주의에 찬성합니다. 이상 자유주의 반론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해 반론을 맡게 된 문화예술학부 21학번 이슬아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낳은 여러 모순을 해소하고 공동이 공평하게 소유하고 분배하는 평등한 사회를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주의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사유재산제에서 비롯되므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혹은 국유화가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노동을 적게 하더라도 분배는 똑같이 받게 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노동력을 저하시키며 노동력이 저하됨에 따라 생산력 또한 저하되고 기술의 발전을 느리게 하며 경제 또한 퇴보하게 되는 형상을 불러옵니다. 또한 낮고 뒤떨어진 생산력 위에 생산 형태의 소유만을 사회화해서 목적인 자유와 평등을 잊어버린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자유주의는 자신이 일하는 만큼 분배받을 수 있고 자유로운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와 직결되어 더 많이 일하고 이익을 창출해내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이 희생됩니다.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사회 집단 또한 개인의 자유를 위해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거나 억압받지 않고 각자의 생각이나 사상에 따라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계획기구에 의해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가 전체적인 안정을 가져오기 수월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문제의 의사결정 간에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닌의 혁명으로 인해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된 소련은 모든 산업과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개혁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였고 경제 상황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레닌은 노력을 하면 개인도 공장이나 농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의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사회주의 정책을 썼지만 그럼에도 결국 평등과 자유는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소련 이후 다른 나라들도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하나씩 무너져 갔고 1991년에는 소련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사회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은 옳지 않지만 사회주의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주의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조사하며 각자 느낀 소감을 발표로 끝내겠습니다.
소감문입니다. 이번 과제를 마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조사 전에 생각한 사회주의의 이미지는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가 단순히 독재를 위해 존재하는 사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병폐로 인해 생겨난 공동체주의 사상이며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철학자들의 고민 끝에 나온 사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철학자에 관해서 카렐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생시몽, 로버트 오웬, 샤를 프리에 등의 철학자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사상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오히려 공상적 사회주의 사상가가 더 논리적이며 현실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좋은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사회주의 사상도 자유주의 사상도 아닌 다른 개념을 가진 새로운 사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상에 휩쓸리지 않는 중도적인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며 급진적인 혁명보다 사회와 발맞춰 걸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고 좋은 부분은 발전시키는 여유로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견으로서 팀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잘 따라와주고 도와준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도 못하고 인터넷상으로만 회의와 과제를 진행했지만 잘 진행된 것 같아 기쁩니다. 언젠가 마주칠 일이 생긴다면 커피라도 마시면서 수다 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광학부 21학번 민채연입니다. 지금부터 소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저 자신이 되어 자유주의가 무조건적으로 맞는 세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초반 프로젝트 회의 시간 소감 또한 자유주의가 옳은 사상이라고 생각하며 자유주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소감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를 반론해야만 하는 반론자의 입장으로 사회주의에 대해 공부를 하며 자유주의와 대조하며 장단점을 비교해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생각은 세상에 완벽한 사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도 빈부격차라는 단점이 있다면 사회주의 또한 정부의 부쏠림 현상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두 사상에 대해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사회주의도 어느 누군가에겐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기에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의 모순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란 제가 북한이나 구소련, 러시아에 가서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며 산다는 생각을 해보니 또 그건 그거대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심오한 주제로 토론 영상을 제작하며 여러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이런 방식의 팀플을 처음 겪어보는데 모든 조원들이 이 프로젝트 영상을 완성하기 위해 협업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앞으로 어떤 과제물이든 어떤 일이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점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소감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념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조사하며 결국 두 사상 모두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타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사회를 꼼꼼하게 정비하여 최대 다수의 수를 점점 늘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자유주의는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탈자가 생기지 않게 평등의 기준을 세워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쓰여져 있듯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두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자라온 저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다만 현대의 자유주의는 점점 경제적 자유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점점 자본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본주의, 경제적 자유만을 지향하는 사회는 결국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저자 요제프 슌페터 역시 기업가 기능의 소멸, 지지계층의 파괴,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적 틀의 파괴 등의 이유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자본주의 사회의 끝은 사회주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현 시대에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유가 이 상태에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연속된 실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지방과 수도권에 줄여지지 않는 격차 등은 돈에 밀려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본만에 집중할 경우 결코 이로운 사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잊혀져 가고 동시에 무시당하고 있는 가치인 사회적 자유 또한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아야 결국은 모두가 평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또한 언제든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나 장애를 가지게 될지도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약자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경제적 자유보다는 사회적 자유의 중요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의 자유 역시 중요하지만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결국 모두의 자유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평등에 앞서 있을 때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학부 21학번 이슬아입니다. 저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 큰 관심이 없이 살아왔고 당연히 그에 관한 지식도 적었는데 이번 기회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주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사회주의의 허점을 찾아 반론해야 하는 반론 파트를 맡았다 보니 보다 더 심도 있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서 어렵기도 했지만 공부하면서 배운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인간은 본래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동시에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이 두 주의가 다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등 조사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아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더욱더 알아보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조는 매주 줌회의와 중간 보고서 등을 통해서 조와의 소통이 매우 잘 이루어졌는데 이런 의견 공유를 통해서 생각의 폭이 더 넓어져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 주제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학부 20학번 최민지입니다. 소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를 맡아 자유주의, 사회주의 두 사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주의는 평등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사상이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개념들이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굉장히 심오하고 서로 얽혀져 있는 사상들이 많아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사할 때 저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알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철학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는가에 대한 고민에 의해 나타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상을 공부하면서 완벽한 사상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좋은 점은 있었지만 그에 대해 안 좋은 점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상의 좋은 점만을 연결해 새로운 사상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학을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 있어서 철학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기에 두려웠지만 저희 팀원들과 토론을 하며 의견을 나누게 되니 점점 철학에 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원래 이런 분야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조사를 하며 흥미로움을 느끼게 되어 다른 사상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시간을 준수하며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주신 저희 팀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